우선 분명히 해둘 것은 저를 1년 반 내내 탄핵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더불어민주당이고 어제 아무 이유 설명도 없이 슬쩍 접은 것도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아무 이유 없는 정략적인 불법 탄핵이라는 걸 스스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종이나 관심종자,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말은 억지로 관심 끌고 싶어 하는 사람을 모욕적으로 비하하는 욕설에 가까운 표현으로 일부 국민들이 쓰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정상적인 사회생활 하시는 우리 대부분의 국민은 이 말을 공개적으로 특정인을 상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우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번 국민을 대표하신다는 분들이 국민들과는 달리 이런 말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끌고 있는 건 제가 아닙니다. 불법 탄핵 남발해서 국정 마비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고 계시죠. 윤석열 정부는 나름대로 그동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마약 관련 양형 기준이 너무 낮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법무부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잠깐 말씀 올리면 분명히 일정 지난 시기에 마약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약간 의심되는 그런 사인을 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큰 문제였다고 보는데요. 이 마약이라는 것이 생필품이 아닙니다. 뭐 주거나 음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쾌락을 위한 것이니까 완전히 그렇게 중독자들 말고는 새로 유입되는 사람을 막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내가 걸려서 정말 신세 조지겠구나 라는 위험을 느끼고, 아니면 정부가 정말 이거 때려잡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 강한 사람들은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봐라, 정부가 이 정도 조금 느슨해 주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 사람들이 한 명을 덜 잡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좀 연성으로 돌아서는데 라는 식의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고, 그런 면이 컸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건 좀 쿨한 면이 있는 거야, 쿨한 마약이, 이런 식의 또 그 여러 가지 홍보가 이어졌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 대처를 잘못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지금 경찰하고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최우선 순위로 마약을 확실히 때려잡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단계에서 마약 예산을 깎겠다 그러면 그 메시지는 다시 옛날의 메시지로 돌아갈 겁니다. 그거 말뿐이었고 돈도 지원 안 될 거고 인원도 늘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중간에 솔직히 말하면 쉽게 말해서 마약을 할까 말까 깔딱고개에 있는 사람들이 그 깔딱고개를 넘어설 겁니다. 제가 그동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런저런 반응을 안 했는데요. 하도 그 말이 같잖아서 제가 이건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2억 7천만 원 뭐 마약 수사비 없앴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럼 마약 수사비 한 10억쯤 해주면 마약 수사 근절시킬 수 있습니까? 무슨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비가 필요하면 관련 자료 제출하고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면 그 예산 더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장난처럼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장관. 그래도 일개 장관인데. 우리는 모두 주권자 국민의 공복입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억 주면 마약 막을 수 있냐라고 했던데, 그게 국민 세금이지 홍익표 개인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홍익표 민주당 대표가 가짜다라는 말도 했던데요. 마약 막는 세금으로 갑질하는 것에 대해서 주권자 국민들께서 정말 가짜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마약을 막는 세금을 가지고 갑질까지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국가가 마약 범죄에 대해서 연성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10억 주든 1억 주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마약을 막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착각에 빠져 있다 이런 거 가능하셨는지.
그런 표현을 대놓고 해서 사회생활하기 쉽지 않잖아요. 매번 그분들이 이제 국민을 대표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런 식으로 행동해가지고는 사회생활하기 어려우십니다. 도대체 누굴 대표하시는 겁니까? 고생했습니다. 야, 치킨 먹을까? 좋지. 무슨 치킨 먹을까? 어제 먹은 치킨, 어제 못 먹은 치킨, 오늘도 먹고 싶은 치킨. 후라이드 치킨, 달콤한 양념 치킨, 마늘 양파 간장 새우 치킨 치킨 치킨.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나와 함께 해준 치킨 없는 이 세상은 상상도 해본 적 없는데. 아, 그래서 뭐 먹는다고? 어제 먹은 치킨, 어제 못 먹은 치킨, 오늘도 먹고 싶은 치킨. 후라이드 치킨, 달콤한 양념 치킨, 마늘 양파 간장 새우 치킨 치킨 치킨. 치킨은 그냥 다 좋아. 장관님 혹시 주변에서 4.15 부정선거나 사전투표 조작 이런 거 믿는 분 실제로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예결이라든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질문인가요? 관련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장관님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상하죠?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업무랑 관계없는 걸 놓고 네 의견을 말하라? 좀 이상하죠. 아니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해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님 의견을 묻는 게 왜 이상한 질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 저러나 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뭐 그렇다 치고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예. 네. 전직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대표께서 며칠 전에 라디오 출연하셔가지고 한동훈 장관님께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한 제언을 이렇게 드리시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10월 31일.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처음 들으세요? 한동훈 장관님이 지금 출마를 하실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이 있다. 4.15 부정선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읽어드리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할 일이 있다. 현장에 실제 가보면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만약 부정선거 밝혀지고 그래서 가짜 국회의원들이 발견되면 우리 당에 큰 활로가 생기는 거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다. 중요한 과제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 사전투표도 없애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들리시나요? 동감이 되시나요? 의원님이 해주신 말만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뭐 황교안 대표 공직에 있는 분도 아니고 저랑 특별한 관계가 있는 분도 아닌데 그분의 말에 대해서 제가 예결위의 석상에서 논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핵심은 이제 4.15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이고 이제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대선 후보 때도 일관되게 주장해 오셨던 거는 이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뭐 검찰, 법무부가 나서서 이거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요지입니다. 개인의 의견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요. 근데 장관님 사실 이제 선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거는 중요한 일이기는 하잖아요. 우리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선거제도고 국민들 입장에서 선거가 조작됐다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장관님 혹시 주변에서 이 4.15 부정선거나 사전투표 조작 이런 거 믿는 분 실제로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여기서 그런 답을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예결이라든가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질문인가요? 관련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저는 사실 이제 한두 번 정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20 몇 명이 이제 가짜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이런 이제 신기한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무슨 근거인지 유튜브에서 찾아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 관련한 이제 선거 소송들도 많이 있었고요. 지금 지난 대선 때 사전투표를 하지 마라 이렇게 광고했던 것 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장관님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상하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업무랑 관계없는 걸 놓고 네 의견을 말하라? 좀 이상하죠. 저는 선거가 대단히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님의 업무하고 전혀 무관한지는 제가 생각이 좀 다르긴 한데요. 좀 다르시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분들의 주장이 만약에 합리적이다, 그리고 사실이다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은 사실 이게 엄청난 일인 거죠. 국가의 수사 인력이 총동원돼서 사실 색출하고 다 감옥을 보내야 되는 엄청난 일인 거고요. 근데 합리적인 일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수년째 가짜 국회의원 있다, 북한이 조작한다 이런 얘기를 퍼뜨리는 분들이 공직선거법상의 뭐 선거방해죄나 이런 것들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속하고 처벌하고 제재하고 그래서 이런 사회 분열을 좀 조장하는 이런 일들을 일소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선관위가 작년 대선 때 이분들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이런 의혹들을 퍼뜨린 걸 가지고 이제 고발을 한 사건도 있었고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거에 대해서 작년 8월에 선관위가 이의 신청을 했고 검찰로 송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도 전혀 모르시나요? 제가 그런 구체적인 사건은 모르겠는데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라면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게 전부입니다. 선거는 대단히 공정하게 누구에게도 의심받지 않을 정도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요. 선관위에서 그 문제를 잘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공정해야 되는 거는 이제 뭐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텐데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포인트는 선거가 공정해야 되는 것과 변론으로 선거가 공정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조작됐을 것이다 뭐 이런 의혹을 만약에 근거 없이 퍼뜨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투표하는 것을 가로막는 행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이 잘못된 행위 또는 위법 행위 우리가 정부나 책임지는 기관들이 단속해야 되는 행위가 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의원님 만약이 너무 많이 들어가시네요. 만약에 가정을 너무 해놓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실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해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님 의견을 묻는 게 왜 이상한 질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 저러나 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뭐 그렇다 치고요. 이게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사실 이게 2020년에 한 번 제기되고 그냥 가라앉은 일이 아니라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21대 총선 부정선거 소송은 126건이 제기되고 전부 이제 근거 없다 이렇게 종결된 상태인데 유튜브나 이런 데에 들어가면은 이게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이제 불과 지난 대선 때죠. 작년에 보수 지지자들이 인천 부평구 투표소의 투표함이 바꿔치기 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투표함을 8시간 점거하고 결국에는 겨우 경찰력이 투입돼서 이걸 개표소로 이동을 했었고요. 이 뉴스는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당시 실망스러운 투표 관리가 꽤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 투표함 바꿔치기 됐다.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 표로 바뀌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막상 이 투표함을 개표해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었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저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조금은 뭐 믿어지지 않으면서 좀 우프달까요? 요새 말로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저 대선 당시엔 저는 이 법무부 장관도 아니었고요. 네. 이 얘기를 저는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제가 기억도 못하는 걸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뭐 일단 계속 들어보시죠. 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최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인 이제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후보가 출마를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부터 모든 투표는 사실상 북한에 의해 결과가 자유롭게 조작됐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친박 신당이라는 것도 이제 이런 매표 선거 사이로 규탄 대회 이런 것들을 이제 열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퍼뜨리면서 유권자로 하여금 사전 투표를 못하게 만드는 분들 또는 그런 정당들 이런 행위가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런 분들은 뭐 이런 자유를 하는 것,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방관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은 지금 계류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총선이 몇 달 뭐 남지 않았는데요. 또 사전투표하면 안 된다, 사전투표 조작할 거다 이런 신문 광고가 나오고 그런 연설들이 나올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좀 명확하게 하면 이런 문제가 재발되거나 혼란이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장관님은 공감이 안 되시나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어떻게 범죄의 영역에 간다든가 그거를 사전적으로 제한할 문제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일반론적으로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전투표 조작, 뭐 4.15 부정선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들도 여러 건이 있는데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히 관심을 가지거나 뭐 입장을 정리하거나 어떤 방향을 발표하거나 한 적은 없으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질문을 계속 하시는 뭘 원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저는 이 정도 답드리고 말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하고요. 야, 치킨 먹을까? 좋지. 무슨 치킨 먹을까? 어제 먹은 치킨, 어제 못 먹은 치킨, 오늘도 먹고 싶은 치킨. 후라이드 치킨, 달콤한 양념 치킨, 마늘 양파 간장 새우 치킨, 치킨, 치킨.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나와 함께 해준 치킨 없는 이 세상은 상상도 해본 적 없는데. 아, 그래서 뭐 먹는다고? 어제 먹은 치킨, 어제 못 먹은 치킨, 오늘도 먹고 싶은 치킨. 후라이드 치킨, 달콤한 양념 치킨, 마늘 양파 간장 새우 치킨, 치킨, 치킨. 치킨은 그냥 다 좋아. 예, 우리 한동훈 장관님. 검찰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은 이거 대검 지침입니까? 이번에 공개한. 그렇습니다. 저는 그 공개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투명성의 문제 아니겠어요? 집행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사용되느냐, 그렇게 제대로 사용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투명성의 제고, 이 두 가지가 뭐 여당의 우리 박형수 의원님도 같은 생각인데, 보니까 그 투명성의 제고, 소위 검증이 가능한 그런 내역에 대해서 다 빠져나갈 그 문구들이 다 있어요. 이 공개는 대단히 의미 있다. 그러나 편성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라고 돼 있고, 또 특정 업무 경비로 커버할 수 있는 비목을 특활비로 커버하지 마라. 이거 아주 원칙적으로 좋은 내용이고. 그러나 집행 방법 및 증빙자를 보면 어떤 경우는 영수증 없이 그냥 관계 공무원의 영수증서, 전문 문서도 일종의 그런 걸로 대체할 수 있고, 또 집행 내용 확인서라는 것도 생략 가능한 예외 사유가 있고, 또 지급 대상자와 사유는 기재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문구도 있고요. 보고 계시죠, 지금?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보고 어찌됐든 이 규정만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지침만에 의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그 투명성이란 부분, 검증이란 부분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문구들을 다 열거해 놨다. 이제 다만 따라서 더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에 또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우리 장관께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집행하지 않는다라고 제 말씀을 집중하셔야지 답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들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대검의 검찰총장이 집행부서의 장관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급 대상, 지급 방법, 지급 시기는
그 개별 업무의 특성을 감안한 결정을 한다. 그건 총장이 수시 배정이든 정기 배정이든 총장이 정하도록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죠? 자, 일단 경찰청하고 좀 비교해 봅시다. 경찰청의 수사 지원 특활비는 내년 예산이 29억이에요. 우리 검찰은 80억입니다. 예, 수사 지원 관련된 겁니다. 수사 지원 관련된 특활비가 그래요. 특정 업무 경비는 경찰청이 594억. 제가 이영석 의원실에서 받은 건데요. 위원님, 경찰청 특활비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영석 의원실에서 받은 건데 여기 수사 지원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아니, 어쨌든 저희는 수사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만약 잘못했다면 제가 받은 자료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 아닙니다. 부분을 경찰 수사의 사이즈와 경찰이 필요로 하는 특활비 지금 검찰국장님 좀 가만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실 테니까 가만히 좀 계세요. 자, 경찰의 수사 사이즈와 우리 검찰의 수사 사이즈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수사 관련된 뭐 마약이든 조폭이든 또는 뭐 간첩 사건이든 이거와 관련된 경찰과 우리 검찰의 소위 특활비 사이즈 그리고 특정 업무 경부의 사이즈 이거를 한번 좀 비교해서 나중에 예. 우리 의원실에 좀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제가 경험 뭐 장관님도 한 푼도 뭐 안 써본 적이 쓰셨잖아요. 없죠. 예. 안 썼죠. 예. 예. 구경도 못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안 가르쳐줘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총장이 여러 가지 업무 영역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돼 있고 그것도 시기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검찰청별로 차등이 있다. 거기에 혹시나 우리 의원들은 걱정하는 것이 사적인 감정이나 정서 혹은 정치적 고려들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불식할 거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마약 수사에 지금 마약 수사 안 할 거냐. 전 정부가 의지가 없다. 아까 홍익표 의원 대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굳이 안 하셔도 됐을 얘기예요. 좀 말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정당의 대표로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장관이 하실 얘기는 아니고 그게 내가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마약 수사가 한동훈 표에 또는 윤석열 정부에 정말로 필요한 민생 수사라고 한다면 검찰총장께서 마약 수사에 한정되어 있는 특활비를 좀 더 유연하게 다른 특활비를 당겨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민국의 현 윤석열 정부 한동훈 장관 또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의 핵심은 민생의 핵심은 마약이다. 그러면 그 작은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금액 안에서도 마약에 집중한다는 그러한 어떤 유동성을 나름대로 그거를 좀 원활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제가 오늘 하신 말씀이 전부 다 공감이 됩니다. 네.